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월 20일 CNN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상태가 위중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도 보도 내용이 다르기도 해서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설까지 제기되었던 상태에서 5월 1일 갑자기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가 공식 석상에 다시 나타난 것은 약 3주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3주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5월 4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4월 10일에는 없던 새로운 흉터가 생긴 겁니다. 왼쪽 사진에 흉터가 분명히 보이죠?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김무현 회장은 흉터가 20일 만에 새롭게 생겼고 모양과 위치로 봐서 요골 동맥을 통한 심혈관 조영술 시 생긴 흉터일 가능성이 8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심혈관 조영술이나 스텐트 시술은 엄지손가락 근처로 지나가는 손목 부위의 요골 동맥을 사용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손목의 흉터가 다소 엄지손가락보다 가운데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에 의한 흉터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번에는 흉터 자국이 엄지손가락 근처에 있습니다. 아마도 사진이 촬영 각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흉터는 다친 상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심혈관 시술에 따른 흉터라고 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은 혈관이 막힌 부분을 넓혀주는 시술입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는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 때문인데요. 동맥경화의 원인은 주로 술, 담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이 외의 원인도 있지만 주로 이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평소에 술과 담배를 아주 좋아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병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비만한 체형이면서 항상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심장 수술을 받았다면 3주 안에 회복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면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회복 가능한 상태라면 대부분 3주 이내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저도 그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왼쪽 CT 사진과 같이 아주 넓은 부위에 심한 뇌경색이 발생하면 3주 내에 회복은 불가능하고 마비가 심하고 보행도 어려워서 단기간에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오른쪽 CT 사진을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 부위가 뇌경색이 발생한 곳인데 왼쪽 CT 사진과 비교하면 부위가 훨씬 작고 경미합니다. 팔, 다리로 가는 운동신경은 주로 노란색 쐐기 부분으로 지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멀어지면 뇌경색이 발생하더라도 팔, 다리 마비는 경미할 수 있습니다. 즉, 뇌경색이라도 어떤 사람은 마비가 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비가 거의 없거나 경미할 수 있는 겁니다. 준공식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미세하지만 왼쪽 다리를 약간 끌면서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 다리의 경미한 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발목 관절염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고 체중 부하도 심하기 때문에 발목 관절염에 의한 보행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뇌경색은 뇌 내부에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뇌출혈과 뇌경색은 중풍이나 뇌졸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뇌출혈도 중풍이고
뇌경색도 중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뇌출혈보다 뇌경색일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뇌경색의 빈도가 뇌출혈보다 5배가 더 많고 마비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위에 따라 마비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뇌경색이 뇌출혈보다는 마비가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까지는 뇌경색 부위가 부으면서 증상이 더 악화되는데 경미한 뇌경색의 경우에는 보통 2, 3주째가 가장 회복이 빠릅니다. 즉 3주가 지났다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목 문제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는 발목 문제로 아주 오랫동안 통증을 호소해 왔습니다. 간간히 보행이 힘든 경우도 있었죠. 만약 이번에 발목 인대 손상이나 발목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3주 안에 걷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 등의 염증성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발목 관절에 내시경 시술을 받았다면 3주 정도에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주라는 시간에 근거해서 그의 상태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심장 스텐트 시술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미한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미한 뇌경색이라면 3주 정도에 보행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발목 관절 문제입니다. 고질병인 발목 관절염이나 통풍이 재발되어서 3주나 자리를 비웠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즉, 심장이나 발목 부위에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발목 관절에 내시경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